최근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삶과 커리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라는 일터에서의 트렌드를 접한 적이 있다. 나 역시 새롭고 드라마틱한 환경에서 올 한 해 일하며 삶과 일의 의미에 대해 더욱 진지해지는 느낌이다. 큰 조직에서 특히 사람과 성장에 대한 일을 줄곧 해오는 와중에 내가 너무 기계적으로 일을 생각해온 것이 아닌가? 내가 하는 일이 진정 의미 있고 계속 이런 형태로 일을 해나갈 것인가? 더욱 의미 있고 삶에 가치를 주는 일들은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더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평생 한 분야에서 자신의 일을 해오며 매일매일 접하는 일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한 경외심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평소 가깝게 지내는 TBWA 박웅현 대표님이 어느 날 이 책 한번 보시지요 하고 추천한 책이 어떤 양형 이유이다. 이 책은 현직에 있는 박주영 판사가 법적 판결을 하는 자신의 일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늘 고민하고 판결문이라는 무미건조한 형태로 담아낼 수 없는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 그로 인한 판사로서의 번민을 판사가 쓰는 판결문 중 유일하게 판사의 생각을 비교적 법이라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양형 이유에 담아 풀어낸 책이다. 이 책을 읽으며 무엇보다 크게 와닿았던 것은 저자가 법에 근거한다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판결할 수도 있었던 다양한 사건을 다루면서 그 안에 피해자, 가해자에게 가졌던 번민과 안타까움 등을 양형 이유로 솔직하게 풀어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양형 이유에서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사회적 이슈들을 잔잔하지만 강력하게 제기한 점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불개의 풍조가 과연 그 가정이 가정으로서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때도 성립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프레임으로 해석하고 판결하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동의가 있는지, 참고할 판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관습이나 전제를 반영했을 때 그와 같은 판결로 불이익을 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고 진지한 이해가 왜 필요한지, 사람 생명의 존엄성이 직업이나 고용의 형태에 따라 무시되고 전락되는 현실을 왜 더욱 엄중하게 보아야 하는지, 그의 양형 이유를 읽어내려가며 언론에서 나오는 그 말도 안 되고 형편없는 사건보다 훨씬 더한 현실에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의 형식적인 이해가 얼마나 얄팍했는지 내 볼을 꼬집으며 야단을 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하루 진료 환자 수가 100명이 넘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물론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실은 이보다 더 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우리나라 판사들의 업무량이 그런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오히려 고정관념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송하고 법정까지 가는 것에 그리 익숙하지 않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완전히 내가 틀렸다. 판결을 해야만 하는 사건들이 넘치고 넘치는 데다가 판결에 대한 깊은 범민들까지 자동으로 스며들어 육체적인 감당과 정신적인 고뇌가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또 번아웃이 일상이 되는 판사들이 대부분이란다. 법정에서 세련되고 고결한 모습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판결하는 재판장님의 모습은 판사의 일 중 극히 일부일 줄이야. 판사들은 일은 일일 뿐, 특히 법이라는 명확한 형식의 잣대가 있으므로 법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할 법도 하다. 그런데
법의 잣대로만 판단할 정도로 개개인의 삶은 단순하지도 절대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판사들의 고뇌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 몰려드는 사건과 어떻게든 판결을 내려야 하는 상황으로 일을 할 절대 시간도 한없이 부족하지만 한 사람의 삶을 올바른 잣대와 이유로 판단해야 하는 정신적 부담이 없이 과중할 수밖에 없어 번아웃이 쉽게 상상된다. 4차 산업혁명 이후 미래에 사라질 직업 중 하나가 판사라는 예측에 그래서 난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AI가 판례로 판단하기에는 개개인의 삶의 주름과 스토리가 너무도 다양하고 방대하기 때문이다. 그의 그 양형 이유는 자신에게는 그저 일일 수도 있는 그 사건이 법이라는 잣대로만 결코 판단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삶과 사회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중대한 일임을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는 그의 진심 어린 외침이다. 그의 진심 어린 이 외침은 결국 그가 일을 일로만 본 것이 아니고 그 일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깊은 고민과 번뇌의 길을 기꺼운 마음으로 가고 있다는 울림이다. 매일 접하는 나의 일에서 끊임없이 그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줄곧 내가 해왔던 일은 기업 조직 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들이 일을 잘 해내고 조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들을 규명하고 특히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조력하는 일이었다. 훌륭한 리더를 만드는 것에 반은 타고난 것이고 반은 훈련에 의한 것이라는 리더 육성의 정설에서 특히 성인이 된 다음에 훈련에 나는 집중해왔다. 그런데 그 훈련을 조금은 더 어렸을 적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무언가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삶 속에서 한 번씩은 누구든 경험할 수 있는 남을 이끈다는 것의 중대함에 대한 인식의 계기를 어렸을 적부터 만들어주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다른 방향으로의 전환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내 일의 의미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문득 더 깊어진다. 복잡하고 분주한 연말연시, 내 삶과 내 일을 박주영 판사의 일의 의미를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조금은 더 긍정적이고 성장하는 내년을 맞이하고 싶다.